그렇다면 좀 아쉬웠던 점 있나요? 아쉬웠던 점이요? 아쉬웠던 점이요? 말해도 돼? 이거? 말해도 돼? 네가 쌤을 배시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된다고. 작은 건 얘기해. 작은 거? 큰 것도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선화예고 미술과에 합격한 권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교무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진짜 상상도 못한 합격이 나와서 교무실에 계시던 모든 선생님들한테 축하를 받았고 기뻐서 눈물이 호수처럼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컸었던 것 같아요. 선화예고 시험장 분위기는 일단 일반 중에서 시험을 보러 온 친구들이랑 예중에서 시험을 보러 온 친구들이랑 분위기가 많이 갈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방 안에서도 예중 친구들은 비교적 여유롭고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일반 중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긴장을 많이 하고 떨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전날까지는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지만 오히려 다음날 아침 당일날이 되니까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실기력은 오를 수 없고 이제 끝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 편안한 마음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1등급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6등급 아니면 두 자릿수 등급까지 본 적은 있는데 대부분 3등급에서 4등급 언저리의 친구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했던 것들을 최대한 기억을 하면서 제 부족한 부분을 시험장에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전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그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성향 차이고 자신이 어느 부분에 자신이 있는지에 따라서 단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갔습니다. 도전적이라는 거는 어떤 게 도전? 주제를 되게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독창성을 많이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고 연합시험을 보러 다닐 때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이건 제가 그린 재현작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1일차에 받고 3절지 4시간으로 그렸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사각형 크기의 유리병과 벽돌, 테니스공, 종이컵, 그리고 칠성사이다 병, 사과 이렇게 해서 정물들을 나열을 하고 이 정물을 바닥에 배치를 합니다. 이것을 정물화처럼 그리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 2일차에 본 시험이고요. 4절지 3시간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여자 인물 사진을 앞, 옆 사진을 제공을 하고 이 인물이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을 무릎 아래까지 나오도록 해서 그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주제나 상황, 표현은 모두 자유였습니다. 수채화 같은 경우 저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 그렸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제가 그대로 화지에 옮겨 담아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더욱 안정적인 구도가 나왔고 이 부분을 높이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묘 같은 경우도 앞에 사과를 배치하고 유리병 안에 최대한 많은 사물을 재밌게 담아냄으로써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중요한 부분들, 형태나 톤 같은 그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특히나 집중적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톤 까는 거라든지 묘사를 하는 거라든지 시간 안배를 정확히 해서 오히려 시간이 남도록 하고 여러 번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전략이고 되게 합격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대체적으로 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 같은 경우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더 이상 그리지 않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옆 방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력보다는 오히려 그때 얼마나 멘탈을 잘 잡고 얼마나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더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년의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2학년 중간고사를 본 후 처음으로 입시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년님이 취미반에 다니다가 네네. 선생님의 권유가 있기 전까지는 예술고등학교라는 존재도 잘 몰랐었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벌써부터 준비한다는 이런 막연함 때문에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의 권유로 한번 찾아보니 이 예술고등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미활보 같은 이런 입시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상위권 대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큰 꿈을 바라보고 예고에 다니기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미술 자체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그냥 항상 좋아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는 5학년쯤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성적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실기 준비에 들어간 후부터는 학교는 1교시만 갔다가 바로 조퇴를 하였고요. 조퇴를 하고 난 후에는 바로 학원에 등원을 해서 하루에 3시간 반이 한 타임이고 3타임씩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계속해서 나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입시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실기력이 가장 향상된 때는 아무래도 실기 막판인 가장 많이 그림을 그렸던 한 달 전부터 급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고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가족 같았다고, 진짜 가족보다 더 친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며 진짜 같이 원동력이 되어서 나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다 같이 힘들 때는 같이 울고 행복할 때는 같이 웃으면서 이제 이 입시반을 같이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나 추억 같은 거는 제가 입시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이제 주변 아파트에 있는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야경을 한번 쫙 보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같이 웃기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됐던 에피소드 같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야경을 바라보면서 그치? 원장쌤 같은 경우는 저희를 굉장히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면이 굉장히 좋고 또 어지간해서는 저희에게 큰 소리를 안 치고 좋은 말로 그림과 태도 같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계신 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뭘 하든 좋게 봐주시고 온화한 성격으로 온화한 태도로 저희를 바라봐 주셔서 저희가 입시할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해도 돼? 이거? 사실 저는 입시 막판에 정물이나 기초적인 것을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 끝날 때까지 되게 상상화를 위주로 많이 그리다 보니까 좀 지쳤던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지만서도 저는 이 상상화를 그린 게 앞으로 제 예고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글을 유턴했어. 저는 동양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동양화의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몽환적인 분위기의 그림들을 많이 그려보고 싶고요. 또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를 직접 짜서 유화도 많이 그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닥쳐올 시련은 지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시험장 가서 아니면 입시 막판이나 입시라는 도중 힘든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힘들더라도 돌아보면은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이 입시라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너희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첫 번째 발판이니까 그냥 편한 마음을 가지고 쫄지 말고 멘탈 잡고 재밌게 즐기면서 입시했으면 좋겠어. 제가 입시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이제 도전이었을 텐데 이제 제가 입시를 보고 나서 아니면 보는 중간에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잘하고 있다고 기프티콘과 함께 같이 위로를 해주셨던 게 정말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